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망해가고 있다, 이재명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근거가 빈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드디어 10% 가까이나 난다라는 게 공개가 됐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5%나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당의 지지율이겠죠. 지금까지는 온갖 그런 어떤 논란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온갖 악재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35%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앞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20%에서 25% 정도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치일 겁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 개딸들이 한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있나 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열에 원래 10명 정도 모임이 있으면 한두 사람 원래 또라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10명쯤 모였을 때, 한 4, 5명쯤 모였을 때도 한 명 정도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 모임에 있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주변을 쭉 둘러봤을 때 이상한 사람 저기 있네. 그거 당연한 것이고, 쭉 둘러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몸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열에 한 2명 정도 또라이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해가지고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제가 이제 저조차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동규 씨에 대한 재판이, 그리고 이제 김용에 대한 재판이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김용 같은 경우는 유동규나 남욱 등등에게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남욱이 그런 어떤 개발업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김용 측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란인데, 검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런 어떤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리고 또 진술이 계속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죠. 유동규 씨가 대선 전에 대장동에 대한 발설을 막기 위해서 각서를 받았다. 이런 지금 진술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니까요.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씨가 불법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지목이 된 분양 대역업자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김용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제 불법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용이 남욱한테 선거 자금으로 쓰일 만한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돈을 남욱이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까?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모 씨한테 그거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모 씨가 그 돈을 정민용한테 전달해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모 씨, 남욱으로부터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던 개발업자 이모 씨의 이름이 바로 이기성 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기성 씨가 어떤 사람이냐? 박영수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이기성 씨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냐? 이른바 내용증명서, 대장동 업자들의 문서 속에서 이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 남욱과 정민용으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이제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42억 5천만 원 정도를 남욱과 정민용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았던 것이 뭐냐면 500억에서 800억 가까이 되는 토목공사와 분양권 수주를 약속하는 계약, 그거를 체결하는 대가로 저렇게 선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을
42억 5천만 원 정도를 남욱과 정민용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김만배, 유동규를 거쳐 김용과 정진상한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이재명 대표까지 가서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들의 계획이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이기성과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이름이 그 나석규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남욱으로부터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800억 가까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42억 5천만 원 정도를 남욱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잘 됐다. 우리는 42억을 줬고 800억짜리 뭐 계약을 따냈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득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생했던 에러가 뭐냐? 남욱이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남욱이 구속이 돼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800억 가까이 되는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42억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당사자인 남욱이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이 약속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욱이 그렇게 구속이 돼서 나가리가 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게 누구였던 거예요? 김만배 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지금 나석규랑 이기성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42억 5천만 원 날리게 생겼다라는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작성하게 됐던 게 뭐였던 겁니까? 남욱을 상대로 내용 증명서를 작성을 했던 것이죠. 당신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내용 증명서까지 작성을 하게 됐던 것인데, 그 내용 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 증명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뭐 이 내용 증명서만 통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2억 5천만 원 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다고? 불법 선거 자금이었다고. 뭐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내용 증명서만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어떤 불법 선거 자금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욱이 구속이 돼가지고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구였죠? 김만배 씨였죠. 그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아까 그 나석규랑 이기성 씨에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증명서까지 쓰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약속이 지금 물거품이 될까봐. 그런데 놀랍게도 김만배가 이기성 씨한테 얼마를 전달하게 됩니까? 2019년도 4월 달에 무려 109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109억이라고 하는 돈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이기성 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혐의를 받았었어요? 김만배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 자기가 대장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109억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혐의를 이기성 씨 본인 스스로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김만배가 109억을 줬습니다. 그거말로 명확한 증거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지켜야 되는 뭔가를 통해서 아예 그냥 이기성 씨한테 109억까지 전달을 했다. 109억이라고 하는 돈이야말로 대장동 사업이 얼마나 지저분했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번 재판에서 나온 얘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각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번에 녹취록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기성 씨가 남욱과 만나가지고 나누고 있는 대화 녹취록인데요. 남욱이 이기성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이 이기성 씨죠. 동규형 쪽에 우선 안에 들어가. 이제 그러면 김만배랑 갈라서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김만배한테 던져버리고 지사가 기스가 나면 안 된다. 이재명이한테 문제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그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재명한테 유일한 리스크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남욱이 이기성 씨한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남욱이 검찰에 밝혔던 얘기나 재판에서 했던 얘기랑 다 지금 일치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재명한테 왜 그렇게 붙게 되었냐? 처음에는 그렇게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쪽에 붙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입을 열고
있지 않았다가 이재명의 나가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다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남욱이 이기성한테 했던 얘기에도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기수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남욱과 유동규랑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녹취록이 만들어졌던 날짜가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였냐면 유동규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한테 뭐라 해야 될까? 뭐 등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김만배랑 그 다음에 남욱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했고요. 뭔가 이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한쪽만 뭐 배신하더라도 대정동에 대한 논란이 다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만배랑 남욱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유동규 씨가 뭐까지 하게 됐던 것이냐? 아까 전에 이기성 씨가 남욱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용 증명, 그러니까 뭐 선거 자금이 됐거나 불법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유동규 씨가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폭로가 나올까봐 두려워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뭐까지 작성하게 됐다? 각서까지도 작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말밖에 없는 거 아니냐, 증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이고요. 사람의 어떤 진실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특히나 김만배나 저런 식의 어떤 잡스러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진실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김만배가 생각하기에 진실이 아니었으면 저게 그냥 뻥카를 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김만배 같은 인물이 109억을 줄 리가 없었겠죠. 유동규 씨의 각서가 됐거나 김만배의 109억이 됐거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쵸. 대장동 사업이 얼마나 부패했던 사업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한가운데 이재명이 있었다라는 걸 다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